여성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이 남자는 무서워. 그 사람이 정말 날 죽일 것만 같아. 무섭다고? 그러나 (119) 구급대 차량이 어디론가 향합니다. 그리고는 인적이 드문 곳에 정차하는데 안에서 무슨 일이? 검은 모자를 쓴 이 남자, 가방에서 총을 꺼내더니 비장한 눈빛으로 어디론가 향합니다. 형사들의 눈을 피해 지하 주차장으로 향한 남자. 딸을 보더니 수아, 이때 걸려오는 전화. 이 일은 너만이 끝낼 수 있다. 이호철 소방관. 망설이면 네 딸은 죽어. 딸 수아를 구하기 위해 총을 든 남자, 소방관 이호철. 딱 한 발. 그는 왜 이런 위험한 일을 하는 걸까요? (2년) 전 여기요. 여기 좀 도와주세요. 사람 좀 살려주세요. 상황 발생. 응급 상황. 보시죠. 응급 상황의 발생에 호철은 다시 아파트 안에 들어갑니다. 다행히 위험한 고비는 넘기신 것 같아요. 사람의 생명을 구하러 나오던 중 듣게 된 여성의 비명소리. 어디쯤이야? 2분 안에 도착해요. 알았어. 기다릴게. 딱 한 번이라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지만 호철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604호. 이 긴장감은 뭘까요? 문이 열리자 눈에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범인을 놓치지 않으려 하자 한 번 더 칼로 공격합니다. 피를 흘리는 와중에 그가 목격한 끔찍한 광경. 아내 최정희 형사는 잠복 근무 중 남편의 부상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남편분이 119 소방관 이호철 씨 맞죠? 출동 중에 살인 사건을 목격했답니다. 아내는 남편이 걱정돼 이번 사건을 못 본 척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범인이 빨리 잡혀야 될 텐데. 그냥 못 본 걸로 하자. 무슨 소리야? 당신 담당 사건이잖아. 내가 뭐라도 도움이 돼야지. 그런 놈들은 내가 잘 알아. 어제 저녁 서주 서구 A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20대 여성이 무참히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작년 9월과 올 3월에 발생했던 살인 사건과도 연관성 여부를 놓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혀 수술도 잘 끝나서 많이 회복된 상황. 수술은 잘 됐습니다. 꾸준히 치료를 받으면 시력은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잠시 혼자 있던 그때 조 기자가 느닷없이 질문을 시작합니다. 이호철 씨? 제가 경찰서에서 지금 다 듣고 왔거든요. 그날 범인하고 마주친 건 맞죠? 호철이 연쇄 살인범 목격자란 사실이 공개적으로 드러나고 맙니다. 몸은 많이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마음에 걸렸던 604호 사건. 그곳에 도착해 안으로 들어가 보는데 이곳에 왜 호철의 가족 사진이? 연쇄살인범이 가족을 인질로? 너 때문에 죽는 거야. 꿈이라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뭔가 불길한 기분이 쉽게 가라앉질 않습니다. 주치의는 PTSD 때문에 업무 복귀는 아직 무리라고 진단했지만 아내에게는 반대로 말하죠. 정혜야. 의사 선생님은 뭐래? 많이 좋아졌대. 업무 복귀도 곧 가능할 것 같다는데? 업무에 복귀하려는 남편이 걱정됐죠. 안녕하세요. 옆집 사는 청년 권시우. 수학교 끝났어? 네. 이따 저녁 수업 많이 줬지? 오늘은 쌤 집으로 와. 네. 옆집. 저는 뭐. 근데 무슨 수업? 수아 어머님 부탁으로 지난주부터 수학 그림 봐주고 있거든요.
정현은 미제 편철된 사건 자료를 혼자 남아 조사 중이었습니다. 그 서구에 있던 미제 편철건들 아닙니까? 그냥 확인 좀 하려고. 분위기 있는 음악이 흐르는 이곳. 젊은 여자에게 한 남자가 음식을 대접하는데 얼마나 맛있는 거길래 고마워. 웃어? 맛있게 먹을게. 유리 조각이었죠. 한쪽 손목은 묶여 있습니다. 어디서 약속인데 이따 미술 수업도 해야 된다며. 한편 수아는 아빠 몰래 지하 주차장 소화 가스실로 향합니다. 귀여운 고양이를 몰래 돌봐주고 있었죠. 깜짝이야. 아, 다른 사람인 줄 알고 놀랬잖아요. 이 남자는 아파트 보안 직원 김동주. 둘은 무슨 관계일까요? 학교 애들이랑 있었던 일 아직도 말씀 안 드렸지? 다 지난 일인데요, 뭐. 그리고 또 괜한 걱정만 더 할까 봐. 그래서 지금은 괴롭히는 애들은 없고? 아저씨 무서워서 감히? 이날은 분리수거 하는 날. 옆집 청년 권시우와 또 마주치게 됩니다. 청소하시나 봐요. 예. 아이고 안 그래도 돼. 고마워요. 보안 직원 김동주를 유심히 살펴본 호철. 그는 동주에 대한 얘기를 우연히 엿듣게 됩니다. 김동주라고 수아 엄마가 경찰이니까 좀 알아봐 줄 수 없어? 그 어디라더라? 맞다, 정암동. 거기서 사람을 패 죽였다고 하던데? 그런 살인마가 같은 공간에 있게 할 순 없잖아. 전과자. 보안 직원 김동주가 전과자라니. 걱정 마. 내가 그런 확인도 안 해봤을까 봐. 아내의 말을 들었어도 쉽게 안심하긴 힘들었죠. 사고 조치까지 다 했던 거 보면 모진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집유 기간도 다 끝났고. 시우는 친절하게 미술 수업을 진행하는데 이상한 행동을 보입니다. 사람 입술을 표현하는 최고의 붉은색이 뭔지. 손가락으로 자기 입술을 만지더니 역시 이 색을 표현할 수 있는 건 없어. 변태인가? 어색하니까 일단 웃자. 옆집 1506호에서 들리는 큰 음악 소리 때문에 불편을 호소하는 이웃. 함께 사는 곳인데 본인 취미생활은 좀 조용히 해달라고 좀 전달 좀 부탁드려요. 그 집에서 검은 헬멧을 쓰고 나오는 이상한 남자. 지하 주차장에 세워둔 오토바이를 타고는 이곳을 떠납니다. 수아 남친 찬우는 5G 스마트폰을 선물하려 합니다. 우리 커플폰. 됐거든? 수아가 동주 만나는 거 아는지 몰래 가방에 스마트폰을 넣습니다. 같은 시각 호철은 동주가 누군가와 시비가 붙은 걸 목격하게 됩니다. 야! 내가 너 지켜보고 있다. 지난번에 겨우 실형을 면했을지는 몰라도 경비실 직원이 1506호를 확인해 보니 현장에 도착한 경찰들은 유리 조각을 먹고 살해당한 여성을 목격하게 됩니다. 벽에 그려진 붉은 그림. 반장님, 이거 미친 연쇄 살인마가 다시 살인 시작한 거죠? 얘 초장부터 뭐해? 쫓아내지 않고. 반장님, 이거 미친을 라이트라고 시작한 거죠? 2년 만에 다시 활동을 시작한 미친 연쇄 살인마. 야, 대박 사건. 니치고 살인마. 놈이 2년 만에 다시 활동 시작했어. 수아를 기다리다 보게 된 보안 직원 김동주. 수아 괜찮아? 아빠 왜 이래? 당신 뭐야? 가자. 아빠 입장에서 딸이 걱정되는 건 당연한 건데 딸은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는 걸까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기나 해? 친구야. 친구. 헐. 너랑 10살도 넘게 차이나 보이던데 친구? 집에 도착하니 1506호 사건 때문에 소란스러웠고 세상에 어떻게 우리 아파트에 그런 일이 다 벌어진대. 그러게나 말이야. 뭔가 불길한 기분이 든 호철은 딸을 먼저 보내는 현장을 향합니다. 전에 겪었던 사건 트라우마 때문인지 현기증을 일으킨 호철.
옆집 괜찮으세요? 어색한 기운이 감돌던 그때 권시우가 먼저 말을 건넵니다. 처음 아니시잖아요. 살인 현장이요. 그는 다시 리치걸 살인마 사건에 대한 얘기를 꺼냅니다. 사실 저는 이번이 두 번째예요. 제가 정암동 살았거든요. 거기도 리치걸 살인마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의 일이 떠올라 호철은 불편했죠. 많이 놀라신 것 같은데 쉬세요. 그리고 알 수 없는 저 미소. 정혜는 2년 만에 다시 시작된 리치걸 살인마 사건이 마음에 걸렸죠. 왜냐하면 남편이 목격자였으니까요. 우리 사에 특수본이 설치된다는데요. 2018년 9월 중면동의 무용학과 학생 이모양의 첫 번째 범행을 시작으로 총 3명의 부유한 전문직 여성들만을 골라 잔인하게 살해 그 피해자들의 혈흔으로 시그니처를 만들어 놓는 사이코패스 성향을 드러내왔습니다. 정혜는 특수본 업무로 당분간 더 바빠질 거고 그 사이 수아를 더 신경 써달라고 남편에게 부탁합니다. 그래도 특수본까지 차려줬으니까 이번엔 꼭 잡겠지? 그 살인마? 응, 그래야지. 오늘은 수아의 생일. 수아야! 이수아! 딸이 걱정돼 전철역까지만 바래다 주려는 호철. 지하철역까지만 데려다 줄게. 잠깐만 기다리라며 집으로 향하던 사이 딸이 동주와 또 만납니다. 집에 갔다 돌아와 보니 수아가 안 보였죠. 그리고 누군가 부딪히고는 수아의 핸드폰이 주머니 안에 들어 있었죠. 지나가다 부딪히는 남자가 넣어둔 거죠. 이호철 씨, 딸을 찾고 있나? 당신 딸은 지금부터 우리가 보호한다. 당신 누구야? 우리 수아 어딨어? 딸을 찾고 싶으면 지금 즉시 주차장으로. 통화를 끊고 주차장으로 달려가 보니 흰색 차량이 딸의 가방을 들고 있었죠. 수아야! 급히 차량을 쫓아 문 열어! 문 열어! 그리고 다시 걸려온 전화. 우리 수아한테 무슨 짓 한 거야? 당신 딸은 지금부터 우리가 보호한다. 정확히 24시간이야. 호철은 상대가 리치걸 살인마라고 착각을 합니다. 리치걸. 맞지? 내가 경찰에 말할까봐 내 입 막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 딸 데려간 거야? 그는 오히려 리치걸 살인마를 찾아내려고 협박을 합니다. 놈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면 네 딸은 죽어. 넌 지금부터 리치걸 살인마를 찾는다. 정확히 24시간이야. 교도관들이 야간 순찰을 돌고 있던 시간, 한 남자가 깨어나 누군가에게 향하더니 순식간에 살해를 합니다. 그는 살해 청부업자 배태진이었습니다. 다음날 그가 나눈 이상한 대화. 입금된 돈 1%는 영치금으로 넣었어. 너무 열일하는 거 아니야? 휴식차 들어온 줄 알았는데. 계속 주시하고 있지. 아, 그 사건? 타이밍이나 놓치지 마. 얼마 후 교도소를 나온 배태진. 준비는? 내가 누구야? 언제나 뻗백다 하지. 아, 왜 하필 여긴가 했더니 여기서 사건 터질 줄 알았던 거야? 완전 소름이야. 이 정도면 작두 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무튼 내가 힘쓴 건 알아주는 거야. 잊지도 않은 부친 사망신고에 규유까지 받아줬는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리치걸 살인마를 쫓는 것으로 보입니다. 입 조심해. 쏘리. 태진은 파리빌로 향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카드입니다. 문이 안 열리자 보안 직원 동주가 확인 후 열어줍니다. 태진의 엘리베이터 안에서 우연히 호철과 시우가 나눈 대화를 엿듣게 된 거죠. 사실 저는 이번이 두 번째예요. 조용히 집에 도착해서 양주를 한 잔 마시고는 모니터를 켭니다.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문이 열려있는 걸 발견한 태진.
살해된 여성을 목격하더니 표정이 굳기 시작합니다. 죽은 여자랑 무슨 관계일까요? 태진은 다시 남자에게 뭔가 부탁을 하더니 자신을 미행하던 차량을 따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돈을 건네며 지시를 하죠. 준비해. 내일 아침 시작해서 하루면 끝나. 후엔 너도 자유고. 박순견? 태진을 미행하던 남자도 경찰이었군요. 안녕하세요. 나야 뭐. 근데 여긴 어떻게 왔어? 그는 귀유 중인 태진을 감시하는 업무를 맡고 있던 겁니다. 서로 얼굴 붉힐 일 만들지 마. 아니면 귀우고 뭐고 바로 복귀니까. 네 행동 반경은 딱 여기까지야. 알았겠어, 1316? 태진은 검은 마스크에 검은 모자를 눌러쓴 채 2103호를 확인 후 사라집니다. 그는 밤새도록 CCTV를 확인하며 지켜보고 있었죠. 물건 내려간다. 작업 시작해. 지시를 받은 남자는 시우와 부딪히며 수아 사진에 담긴 핸드폰을 떨어뜨립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꺼져. 동주와 헤어진 수아를 남자가 납치한 후에 전화가 걸려오죠. 이호철 씨, 딸을 찾고 있나? 어서 반말이야. 당신 딸은 이제부터 우리가 보호한다. 이 모든 건 바로 배태진이 계획한 일이었습니다. 호초를 통해 리치걸 살인마를 쫓는 명확한 이유가 뭘까요? 수아는 정말 돌려보내주는 거지. 걱정하지 마. 내가 시키는 일만 잘 해내면 10분 안에 안전하게 데려다 줄 테니까. 그의 지시대로 집에 돌아가지 않고 호철은 오히려 보안 직원 동주를 찾기 시작합니다. 문이 안 열리자 작은 철사 같은 걸 구해야 문을 열어보려 합니다. 이게 무슨 영화처럼 철사로 막 쑤신다고 열리는 것도 아니고. 열렸네요. 여기서 그는 동주가 다정하게 찍은 수아 사진을 발견하죠. 마침 동주가 도착했는데 호철은 동주가 수아를 납치한 걸로 완전히 오해를 합니다. 정신 차리시고 다시 한번 정확히 말해보세요. 수아가 어떻게 됐다고요? 네가 알 거 아니야. 내 딸 어딨어? 경감 추선우. 알고 있는 거 좀 풀어봐봐. 2, 3차 때 수사 맡았었지. 추경감도 정희에게 정보를 얻고 싶어 했죠. 그중 하나를 알려줍니다. 이건 내 생각인데 그놈 사람을 죽이는 걸 일종의 예술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 싶어. 그래서 결론은? 혹시 화가나 디자인 쪽 직업을 가진 사람 중에 찾아보는 거 어떨까 해서. 같은 시간 호철은 동주를 이용해 딸의 행방을 찾아봅니다. 절망에 빠진 호철에게 동주가 묻습니다. 전화를 건 자가 분명히 자기 말을 들으면 10분 안에 수아를 돌려줄 수 있다고 했나요? 내용을 확인 후 동주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놈들이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게 한 건 어쩌면 시선을 돌리려는 속임수였을 수도 있어요. 진짜 멀리 갔다면 수아를 10분 안에 돌려준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겠죠. 수아가 여기 어딘가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함께 수아를 찾아 나서는데 배태진이 11시에 보내기로 한 물건을 받기 위해 호철은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 그 사람이 11시 정각에 뭔가 보낸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시죠. 우선 아버님은 올라가셔서 그들이 요구하는 걸 들어주는 척 하세요. 그 사이에 이쪽은 제가 찾아보고 있을게요. 그는 전화번호를 남기고 일단 돌아갔고 동주 혼자 수색을 시작합니다. 수아의 물건을 찾아 문자를 남기던 그때 찾았어요. 기계실이요. 문자 확인 후 호철은 다시 기계실로 향합니다. 젠장 이거 판단 미스 같은데요? 형사들이 탐문 수사를 하는 동안 시우는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태진의 동업자는 호철에게 전달할 물건을 부탁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 사이 기계실에 도착한 호철이 발견한 건 인질이 된 동주. 동주 씨? 그는 호철이 자신의 지시를 어겼다며 딸을 죽이겠다 협박합니다. 실망이야, 이호철 씨. 11시가 넘었네. 그 순간 동주가 태진과 몸싸움을 벌이지만 고도로 훈련된 킬러를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기지를 발휘해 호철이 그를 빼내었지만 이미 심각한 부상을 입은 상태였죠. 동주를 살리려고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 앞에 있던 남자는 제법이었어, 이호철 씨.
살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수아만 구할 수 있다면 뭐든 하겠다는 호철. 뭐든지 다 할게. 당신이 시키는 거 내가 다 할게. 태진은 다시 기회를 주기로 합니다. 좋아. 찾아내. 그리고 죽여. 그 사이 시우는 이사갈 준비를 하며 수아 사진을 보는데 매주 일요일 오후 10시 30분에 방영하는 OCN 드라마 우월한 하루는 웹툰을 원작으로 한 8부작 드라마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원작에서 전개된 모든 이야기는 단 하루 동안 벌어지는 사건이죠. 과연 드라마에선 결말까지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까요? 904호에서 들려오는 피아노 소리, 여성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이 남자는 아파트 아래에선 배태진이 무서워. 그 사람이 정말 날 죽일 것만 같아. 무섭다고? 그러나 정작 여자를 죽인 건 시우였죠. 누구도 너를 먼저 죽이게 두지 않아. 그는 톱을 꺼내더니 예쁘질 않잖아. 못 쓰겠네. 배태진이 가까이 오고 시우는 뻔뻔하게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여보세요? 여기 누가 사람을 죽이려고 해요. 빨리 좀 와주세요. 그리고 웃어? 태진이 도착했을 때 여자는 죽어 있었죠. 나 말고 또 누가 있나? 감히 내 물건에 눈독 들인 죄. 시우는 유유히 사라집니다. 태진은 과거 자신의 표적을 먼저 제거한 리치걸 살인마를 쫓기 위해 호초를 이용한 겁니다. 죽일게. 우리 수아 살려주면은. 그는 이렇게 말하고는 사라집니다. 지금부터 너의 행동엔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 동주가 자신 때문에 죽었다는 자책감에 빠진 호철은 후배 정민에게 뭔가 부탁을 합니다. 정민아, 형이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납치범은 태진이 호철의 딸을 죽일까 염려했죠. 죽이실 건 아니죠. 형사들은 음악 소리를 듣더니 시우가 있는 집을 방문합니다. 오, 깜짝이야. 댁에 계셨네. 엘리베이터 안에서 사람과 마주치자 당황한 호철. 호철은 아직 그의 얼굴을 모르고 있었죠. 염려하던 아내는 호철과 통화하게 됩니다. 나 샤워 중이었어. 거짓말로 넘어간 사이 시우는 형사들과 대화 중이었죠. 집집마다 일일이 탐문 수사 다니는 거예요? 예. 진짜 힘드네요. 설마 목격자 같은 거 기대하는 건가? 되게 비효율적인 방법 같은데. 네? 또 비웃으며 아니요. 너무 힘들어 보여서요. 파리빌에 사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7개월이요. 그럼 피해자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겠고. 알죠? 굳이 피해자를 알고 있다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그분께 도움을 좀 받았거든요. 팔에 깁스한 남자를 도와주는 이 여자. 도와드릴까요? 여자의 손목을 보더니 이상한 얘기를. 근데 양들의 침묵 보셨어요? 영화요? 거기서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팔에 깁스한 남자 물건 싣는 걸 한 여자가 도와줘요. 근데 그 남자 연쇄살인마잖아요. 이거 진짜 또라이네. 감사하단 말은 모자랄 것 같고 이 정도는 어필해야 제가 인상에 남을 것 같아서요. 정말 감사합니다. 경찰들이 또 묻습니다. 다시 만난 적은 없으셨고요. 다시라. 그 사이 관리인 최 실장이 호철을 찾아와 물건을 전달합니다. 저한테요? 이거 급한 거라고 하셔서 벌써 3번째 오는 거거든요. 그가 받은 건 배태진의 동업자가 보낸 검은 양복이었죠. 태진은 드레스룸에 들어가더니 시계를 풀며 진행시켜 이럴 줄 알았는데
옷을 벗고는 몸매 자랑을 하죠. 그리고 그가 찾아간 곳은 호철이 뭔가를 찾는 동안 시우는 또 솔직히 말합니다. 만났어요. 두어 번. 안녕하세요. 저녁 식사 어떠세요? 그래요. 운동하다 우연히 마주치기도 하고 밥도 같이 먹었죠. 그때 먹던 건 보리밥도 아닌 유리밥이었죠. 형사님들도 보셨으면 분명 반했을 거예요. 그 표정 정말 매력적인 분이었거든요. 피해자가 죽었는데 너무 해맑게 웃으며 얘기하는 권시우. 저 실례지만 화장실 좀 써도 될까요? 예. 화장실 간다는 핑계로 뭔가를 더 조사하는 특수본 추형사. 추형사는 마치 똥을 싼 척 한참 뒤에 나와 질문을 하죠. 혹시 그림 그리세요? 범인이 항상 그림 그려놓는다면서요. 아니 그런 얘기를... 그림은 잘 보셨나요? 뭐 저희도 꼼꼼히 조사 중입니다. 마치 어떤 우월감에 빠진 듯 시우는 형사들을 조롱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오시고요. 전 항상 여기 있으니까. 어찌됐건 형사들은 권시우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럼 가보겠습니다. 이때 태진이 CCTV로 지켜보던 중 형사들이 호철의 집을 방문합니다. 형사들이야. 아래층 살인사건 탐문 중이지. 형사들에게 사실대로 말하느냐 아니면 태진의 지시대로 하느냐. 이상하네. 잘못 들었나? 가죠? 좋아. 아주 마음에 들어. 일단 올려보낸 옷부터 좀 갈아입지. 고래 그게 뭐야? 호철은 자신이 감시받고 있다는 걸 인지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딸의 안전을 먼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보고 있지? 이 수첩 안엔 내가 기억하는 놈의 몽타주가 그려져 있어. 당신도 알다시피 놈의 얼굴을 알고 있는 건 나뿐이야. 마침 형사들이 지나갈 때 부동산 중개인의 통화를 듣게 됩니다. 권시우가 곧 이사 간다는 내용이었죠. 다음 주 이사 문제없이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그래, 아빠야, 수아야. 호철은 수아의 목소리를 듣고 나서야 조금 안심하지만 너무 졸려. 수아야? 지켜보던 배태진. 대화는 여기까지. 호철은 몽타주가 그려진 수첩을 불태우더니 또 조건을 제시합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지? 진짜 놈의 얼굴을 기억하는 건 나밖에 없어. 놈을 잡고 싶다면 내 딸 안전하게 잘 데리고 있어. 좋아. 그럼 나도 조건을 하나 더 알지. 이제부터 정확히 30분에 한 번씩 전화를 걸 거다. 내 전화를 받지 않으면 그때마다 네 딸을 떠올릴 만한 선물을 받게 해주지. 뭐? 영리하게 굴었지만 오히려 배태진을 자극하는 꼴이 되었죠. 이제 움직여. 현재 시간 오전 11시 58분. 특수본은 정혜의 브리핑을 듣게 됩니다. 범인은 타깃을 정하면 타깃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 그렇게 놈이 범행에 다가가는데 6, 7개월. 늘 오차 없이 철두철미하게 계획대로 행동했습니다. 세 번째에서 네 번째 살인까지 2년. 공백이 너무 깁니다. 변론은 늘 정확한 패턴으로 범죄를 저지른 살인마가 2년의 공백 기간 동안 더 많은 살인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였죠. 태진은 파일을 보낸 후 전화를 겁니다. 방금 보낸 파일은 리치거리 사건 현장을 빠져나가는 CCTV 영상이야. 모든 택배가 경비실을 통해야만 하는 파리미래. 택배원 복장을 하고 피해자 집에 들어가 범행을 한 후 오래전부터 세워놓았던 오토바이를 탄 채 그곳을 빠져나가도록 어떠한 제지도 받지 않았다. 놈이 파리빌에 산다고? 놈은 7개월쯤 전에 파리빌로 이사 왔을 거야. 7개월쯤 전? 7개월 전에 이사 온 미수라는 남자. 추형사는 다시 출동했고 조 기자가 여긴 왜? 기자면 진짜 사실만 정보 전달하셔야죠. 자극적 뉴스에 목매지 마시고. 그러니 기레기 소리 들으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기레기. 이젠 조레기라고 하자. 아, 그거 아세요? 이 정보라는 게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게 사실이 된대요. 조레기는 조동아리를 계속 돌립니다. 아, 그 파리비 사신다고 했죠. 하필이면 이 리치월이 나타난 곳에. 태진은 중요한 정보를 하나 알려줍니다. 놈은 자신의 완벽한 살인을 꼭 한번 리와인드한다. 놈은 분명 추억을 되살리며
파리비를 즐기고 있을 테니까. 그 사이 호철의 후배 정민이 찾아와 동주를 발견합니다. 다시 걸려온 전화. 소방관님이 왜 수화 전화를 받아요? 마침 잘 됐네요. 저 이사 가요. 이사요?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근데 왜? 여기선 볼 일이 끝나세요. 뭐 이벤트 하나쯤은 더 할까 생각 중이지만. 이벤트? 어디 가시나 봐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추억 좀 되새길까 하고요. 추 형사는 시우에 대해 조사 중이었고 특수본에서는 김동주 살해 용의자로 호철이 지목됩니다. 혜진은 호철의 양복에 심어놓은 카메라로 감시 중이었고 몰려온 경찰들 때문에 놀란 동업자가 연락을 합니다. 야, 이거 일이 커지겠는데? 나보다 경찰이 한 발 빨랐어. 호철은 시우를 계속 미행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그를 정의로운 소방관이라고 추대하면서 조래기가 또 조동아래를 함부로 놀려 호철이 용의자로 방송에 나갑니다. 고개 돌려보세요. 당신 옆에 살인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묶여있던 손목이 풀려있네요. 조래기 때문에 곤란해진 호철. 특수본도 조래기 방송 때문에 난리가 납니다. 입 단속도 똑바로 안 해? 장반장은 가족 일인 만큼 정혜에게 이번 사건에 빠지라고 지시합니다. 내 생각엔 아무래도 이번 사건에서 빠지는 게 좋겠다. 용의자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정혜가 아니죠. 형수님. 정민 씨. 정민은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그리고 중요한 얘기를 꺼냅니다. 근데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시신 보셨어요? 자상 부위마다 지혈한 흔적이 있었거든요. 그건 살리려고 애를 썼다는 건데 그 상황에서 어떤 범인이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겠냐고요. 그가 발견한 검은 상자에는 설마 내가 보낸 선물은 마음에 드나? 수아의 손톱. 뭘로 보낼까 고민하다 처음으론 작은 걸로 보냈는데. 더는 그의 말을 거역할 수 없게 된 호철은 마음을 굳게 먹습니다. 다시 시우의 흔적을 쫓는 호철. 병원을 찾아온 정혜. 동주의 시신이 있는 영안실에 들어가 몰래 사진을 찍습니다. 추 형사는 다시 그림을 면밀히 살펴봅니다. 이거 누가 이런 거예요? 전에 찍어놨던 그림과 현재 벽 그림에 조금 차이가 있었죠. 실은 전에 시우가 와서 자기 입술을 깨물더니 덧칠을 한 거였죠. 시우는 왜 일부러 자기 DNA를 남긴 걸까요? 정혜는 추 형사에게 뭔가 부탁을 합니다. 오셨어요? 아, 네. 살해 당시 입었던 옷으로 추정됩니다. 현장에서 나머지 옷하고 지문이 대량으로 발견됐다고 하네요. 그리고 발견한 감시 카메라. 감시 카메라? 일반 가정집에선 안 쓰는 모델이니까 몰카의 확률이 크죠. 마침 추 형사가 전화를 걸더니 추 형사. 집에서 피 묻은 옷가지들이 발견됐어. 집안 물건들에서 피 묻은 지문도 다수 발견됐고 이상한 건 의식하고 움직인 흔적이 아니라는 거야. 다른 특이사항은 몰카가 여러 대 설치돼 있던데 집 안팎을 감시할 목적 같았어. 시우는 한 테이블을 바라보더니 여자에게 다가갑니다. 저기 죄송한데 여자는 자신이 예뻐서 말 거는 줄 알았죠. 네, 말씀하세요. 제가 이 자리에 꼭 앉아야 하는데 자리 좀 옮겨주실 수 있을까요? 네? 호철은 밖에서 시우를 지켜봅니다. 시우는 알고 있는 걸까요? 호철이 자신을 미행하고 있다는 걸. 추억을 떠올리는 동안 호철은 더욱 그에게 가까이 다가갑니다. 계속 쪼개고 있는 시우. 그를 보며 소름이 돋는 호철. 이미 눈치챘구나. 배트맨도 아니고 갑자기 사라진 시우. 찾은 건가? 태진과 통화 중.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어서 확인을 해봐야. 누구 찾으세요? 그거 저예요? 네? 의심스러운 사람. 너무 당당하게 묻는데? 2년 전에 나 만난 적 있죠? 아닌데. 아니라고요? 정확히는 2년 2개월하고 12일 전. 저쪽에 형사들이. 도망치셔야 할 것 같은데. 움직이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호철은 달아났고 그 사이 태진은 납치범이 수아를 풀어 영상을 확인합니다. 조산이라뇨.
아직 26주밖에 안 됐는데. 정신을 차린 수아가 이곳을 빠져나갑니다. 호철이 형사들을 피해 도망치던 사이 납치범은 수아가 사라진 걸 뒤늦게 알게 됩니다. 약기운 때문에 수아는 쓰러지고 도망치려던 그를 태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가 들려준 전화 속 목소리. 당신 언제 와? 형님 덕분에 수술 잘 끝났어. 거기다 우리 애기 인큐베이터 비용까지 대신 내주셨지 뭐야. 그런 좋은 형님 있다는 얘기를 왜 안 했어? 한편 시우를 쫓는 추형사와 그 뒤에 호철. 시우는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역 표시를 보더니 떠오른 정혜의 말. 세 번째에서 네 번째 살인까지 2년. 공백이 너무 깁니다. 그 말은? 그 사이에 은폐된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이요. 호철 역시 2년 전 그 일이 떠올랐죠. 추형사는 시우를 미행하고 있다 연락했고 특수본은 출동 대기를 합니다. 우선 오 형사에게 자신의 위치를 전송 후 다시 쫓기 시작하는데 추형사의 위치를 전송받은 특수본이 출동했고 그곳에는 호철도 도착하게 되죠.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 보니 살며시 쪼개는 시우. 그리고 총소리. 경찰들이 도착했지만 정신을 차려보니 그가 칼을 들고 다가옵니다. 오늘이 얼마나 즐거운 날이었는지 네가 알기나 하니? 아무 거리낌 없이 찌르더니 왜 내 계획을 어긋나게 해? 계획이 어긋나? 그건 네가 단서를 일부러 흘려서 그런 거잖아. 니들은 나 못 잡는다니까. 난 니들이랑 레벨이 달라. 게임 좀 하나 본데 예술가 흉내나는 이 또라이 새끼 주지. 예술가 흉내내는 또라이 주제라는 말에 예술가 흉내나는 귀찮은 새끼. 예술가 흉내나는 귀찮은 새끼가 죽었어야 돼. 네가 죽었어야 됐는데. 네가 죽었어야 됐는데. 밖에서 시우의 목소리를 들은 호철. 시우는 우월함을 과시하며 결국 추형사를. 그래, 원하면 보여줄게. 내가 얼마나 우월한지. 배태진은 지금의 모든 상황을 묵묵히 지켜보다가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너구나. 드디어 이렇게 만나게 된 리치걸 살인마 호철.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리자 시우는 달아났고 호철은 쓰러진 추형사를 보더니 심폐소생술을 시작합니다. 경찰이 포위하던 그때 호철은 체포되고 태진은 과거를 떠올리며 웃기 시작합니다. 계십니까? 경찰입니다. 그래. 이게 바로 너지. 다시 잡혀와 갇힌 수아, 취조실에 갇힌 호철. 여보세요. 나 전화 받았어. 놈을 알아냈지. 아는 사이 같던데. 누구지? 호철은 다시 거래를 합니다. 나 여기서 꺼내주던가. 애 행방은 아직인가? 정신 차리고 빨리 찾아. 정혜가 취조실에 들어간 사이 납치범이 나타나더니 자수하러 왔습니다. 파리빌 김동주 제가 죽였어요. 주차장에서 들려오는 소리. 그곳은 수아가 갇힌 곳. 밥 먹다 쓰러진 호철. 그는 바로 119 차량으로 수송됩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죠. 다시 정신을 차린 호철은 가방에서 총을 꺼내고는
지시대로 움직입니다. 놈이 어디 있는지 알 것 같아. 그런데 왜 태진은 호초를 통해 리치걸 살인마를 제거하려는 걸까요? 그렇게 죽이고 싶어하던 놈을 죽일 기회가 왔는데 왜 이호철을 보내는 거야? 이호철처럼 지극히 평범하고 별 볼 일 없는 인간에게 죽임을 당하는 순간 놈은 훨씬 더 치욕스런 타격을 입게 될 테니까 난 그게 보고 싶네. 총을 겨누어 쏘려던 순간 연쇄 살인마의 정체가 밝혀진 후 호철과 시우의 대결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시우와 태진은 어떤 관계였던 걸까요?